들어갑니다. 지역권 한 문제 나와요. 그러니까 지상권하고 비교했을 때 오히려 지역권 쪽을 먼저 잡고, 왜냐하면 지상권도 작년 같은 경우는 두 문제 나왔지만 보통 한 문제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지역권은 지상권보다 훨씬 양도 작고 또 좀 쉬워요. 그래서 이 지역권을 좀 잡으시는데, 근데 지역권이라는 권리는 또 역시 마찬가지지만 현실에 그렇게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많이 이제 들어보지 못했을 텐데, 그럼 지역권이라는 물건은 어떤 거냐? 일정한 목적으로 해서 지역권은 타인의 토지를 자기 토지 편익에 뭐 하는 거예요? 이용하는 권리. 자, 여기서 하나 더 잡아봅시다. 지상권은 건물이나 공작물, 수목 소유하기 위해서 타인 토지를 이용하는 권리, 사용하는 권리. 지역권은 사용하는 권리, 이용하는 권리. 타인 토지를 이용하는 권리. 차이 있겠죠? 예. 그러면 사용은 이건 그냥 어감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을 얘기할 때, 그 사람 내가 사용하는 사람이야. 이런 어감하고, 내가 어떤 사람을 이용을 한다는 어감하고 보면 어떤 게 좀 지배적인 게 더 크게 느끼나요? 깜짝 놀라네. 갑자기 막 나왔다가 쏙 들어가 버렸어. 내가 이 사람을 사용한다 그러면 내가 부린다는 얘기잖아. 내가 지배를 해서. 근데 이용은 내가 지배를 할 수가 없어. 지금 웃음이 나와 지금. 내가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를 뭐해서 이용해서 나한테 좀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거지. 보통 정치인 이런 사람들 하잖아요. 정치인하고 왜 사진 찍어? 그 사람을 이용하는 거예요. 제가 그 사람을 사용을 못 한단 말이야. 이 다 어감으로, 이 단어로 공부하시는 거야. 그렇게 공부를 하셔야 된다니까. 이게 좀 그런 공부가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그러면 토지를 사용한다는 것은 그 토지를 직접 지배한다는 얘기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 토지를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점유를 해야 돼. 하지만 이용은 그게 아니에요. 그냥 뭔가 자기한테 유리하도록 이용하는 거니까 이건 점유를 요소로 하지 않아요. 그래서 법적으로 이제 이건 어떤 차이가 있냐면, 점유를 하는 권리는 생각을 해보세요. 아까 여러분이 제 토지를 빌려서 지상권을 취득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 지상권과 함께 이 토지의 점유권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사용하는 동안에 다른 사람은 그 토지 사용하면 돼, 안 돼? 안 돼. 그 얘기는 그 토지에 대해서 또 다른 사용하는 권리가 성립할 수가 없다고요. 이걸 배타성이라고 그래요. 배타성. 그러니까 이건 배타성이 있는 거예요. 배타성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뭐 그거 설명들은 안 하지만 공부하시다 보면 또 그런 거 잘 하시대. 쓸데없는 거. 일물일권주의 해가면서 막 다녀. 그런 거 시험에 나오지도 않아. 근데 물건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일물일권주의라고 그래. 근데 모든 물건이 일물일권주의에 그 적용을 받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 점유하는 물건만이 일물일권주의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물건의 소유권, 소유권 점유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소유권 몇 개? 하나만 있어야지. 2개 이상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의 토지 같은 부분에 지상권도 몇 개만? 하나만 있어야지. 같은 부분에 지상권이 여러 개 있을 수 없다니까. 하지만 저당권은 사용하는 권리인가요? 아니야. 그러니까 점유를 하지 않아요. 그건 일물일권주의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파트에 저당권 몇 개 설정할 수가 있지. 응? 은행에서 돈 빌리고 또 저당권 설정하고 또 빌리고 이렇게 들어갈 수 있다고요. 그 원리를 이해하시면, 그 권리의 의미를 이해하시게 되면 그 막 외우고 다니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거. 자, 그 다음에 점유를 하고 있을 때 이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누군가 침해했다면 물권적 청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당연히 점유를 하고 있으니까 물권적 청권 중에서 나한테 돌려달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이용은 점유를 요소로 하지 않으니까 이건 배타성이 있다, 없다? 없어요. 당연히 이것도 물건이니까 물권적 청권을 행사할 수는 있지만 이건 반환 청구는 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냥 재거 청구나 예방 청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권은 타인 토지를 사용이 아니라 뭐 하는 권리? 이용하는 권리예요. 이용하는 권리. 왜 이용하느냐? 자기 토지에 뭘 위해서?
편익. 그럼 이 편익이라는 단어가 또 생소한 단어가 또 나왔네. 그냥 쪼개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항상 법률 용어는 한자를 가지고 하는 거니까 편리하게 뭐 이익이 되도록 이용하는 거예요. 이게 편익이야. 그럼 편리하게 이익이 된다면 그 토지의 가치가 뭐가 될까요? 증가가 되겠지. 편익을 높인다는 것은 그 토지의 가치를 높인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말로 좀 설명했어요. 그럼 이걸 이제 사례로 이제 들어가 보면 금방 쏙 들어가죠, 이제. 자, 어떤 도로가 있고요. 토지가 이렇게 있다. 이게 도로, 갑의 토지가 있고 을의 토지가 있다. 자, 이 을의 토지는 지금 도로에 접해 있나요? 접해 있지 않고 있나요? 접해 있지 않고 있으니 이 토지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없겠죠? 이 토지 자체는. 그럼 당연히 이 토지 가치는 높아요? 낮아요? 아주 맹지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토지를 사용하는 사람은 이 토지를 편리하게 이익이 되도록 사용하기 위해서는, 즉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 도로에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런데 앞에 지금 갑의 토지가 떡하니 막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을이, 야, 내가 좀 이 도로에 왔다 갔다 하기 위해서 네 토지를 좀 이용 좀 하도록 하자 라고 해서 얘가 그렇게 해라라고 해서 계약해서 등기까지 해서 나오는 게 무슨 권? 지역권이에요. 그래서 여기다 길도 내고 이렇게 해서 다닐 수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편익은 통행을 위한 거죠. 그래서 무슨 지역권이라고 그래요? 통행지역권. 이게 편익인데, 그럼 지역권은 보통은 이제 편익을 해가지고 통행지역권이 많이 있지만 꼭 편익이 통행만을 하는 건 아니에요. 만일에 물을 대려고 그런다 그러면 남의 땅을 이렇게 지나가지고 물을 대야 되겠죠? 그 물 대기 위해서도 지역권 설정할 수 있어요. 그럼 물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걸 인수라고 그래, 인수지역권. 또는 요 앞에 경치가 굉장히 좋아. 여기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 그래서 여기다 건물 딱 줘놓고 이 경치를 보면서 아침에 일어나면 막 이 마음이 뚫리는 게 좋은데, 자, 여기다가 누가 높은 건물을 올려버리면 경치 다 막아버리겠죠? 그럼 이 토지의 가치가 높아져요? 떨어져요? 떨어지지. 우리 한강변에 있는 아파트가 왜 비싸게? 똑같은 아파트인데 뭐 때문에 그래요? 경치 때문에 그래요. 경치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래서 요 사람과 요 사람이 이 토지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여기다 건물 짓지 않기로 합시다. 그것도 뭐예요? 지역권이에요. 이런 걸 관망지역권이라고 그래요. 하여간 그러니까 편익은 수도 없이 많아. 이 토지 가치가 높아지면 되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고? 그러면 지역권의 의미를 이해하시면 아까 지역권은 타인 토지를 자기 토지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라고 그랬으니 토지가 기본적으로 두 필지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자기 토지, 요 토지를 이제 뭐라고 하냐 얘기인데, 요 토지는 이 편익을 요구하는 토지죠. 그러니까 요구한다. 뭐? 요역지죠. 그럼 이 토지는 이용이 되는 토지, 편익을 제공하고 있는 토지죠. 자, 그래서 이 토지를 뭐라고 그래요? 승역지라고 해요. 승은 지을 승자, 부담을 갖는다는 얘기예요. 자, 이제 이렇게 잡아놓고,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이런 전문 용어들이 나왔으니까 시험 문제거리가 나오는 게, 그럼 여기도 한 필지, 여기도 한 필지일 텐데, 그러면 요역지는 1필지 일부를 위한 지역권이 가능하냐, 그 문제예요. 자, 요역지는 반드시 1필지 뭐 해야 돼요? 전부 해야지. 일부는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즉, 이 토지 한 필지 전부의 편익을 위해서 지역권이 성립되는 거지, 이 토지 중에 요만큼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지역권 설정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승역지는 이용이 되는 토지죠? 그러면 이 토지 전부를 이용할 수도 있지만, 자, 여기 일부만 통행으로 이용할 수도 있지. 그래서 승역지는 1필 전부도 되고 1필 일부도 가능해요. 자, 되셨죠? 네. 저희 교재는 저걸 찾기가 힘들어. 네. 그래서 교재에서 써놓으세요. 자, 타인 토지, 이걸 무슨지? 승역지. 자기 토지, 이걸 뭐라고? 요역지. 승역지는 1필 일부 가능해요. 요역지는 1필지 일부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여기 이제 뭐 자기 토지 이렇게 했는데, 그렇다면 이것은 이 토지 소유자만이 지역권을 취득할 수 있다, 이런 개념으로 좀 보이죠? 근데 사실 이제 알고 보면, 자, 이 지역권은 물건이지만 굉장히 약한 거예요. 자, 이 토지를 편리하게 사용하려면 토지 소유자만 사용하는 경우, 토지 소유자만 사용하나요? 이 토지를 빌린 사람도 사용하나요? 그럼 당연히 이 토지를 빌린 사람도 이쪽으로 통행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지역권은 꼭 토지 소유자뿐만 아니라 지상권자나 전세권자에도 인정돼요, 이거는. 물론 설정도 그렇게 할 수 있고요. 그거 얘기가 조금 찾기가 어려워요. 좀 많이 좀 왔다 갔다 해서. 그래서 일단 그렇게 이해하시고, 자, 이제 직접 들어갈게요. 잘 쓰셨는데. 자, 이제 지역권 성질 들어갑시다. 이제 지역권에서 가장 문제가 많이 나오는 게 이 성질이에요, 성질. 자, 이 얘기는 다 얘기했죠. 이건 뭐 시험 문제가 안 나오고, 이제 여기부터 문제가 나오는데. 자, 그럼 의미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의미를. 자, 지금 지역권이 뭔지는 이제 지금 설명해 드렸어요. 남의 토지를 자기 토지 편익에 뭐 하는 거예요? 이용하는 권리. 그럼 이 지역권은 요역지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요역지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법 구조 속에 A를 위해 B가 존재한다는 그런 구조라면, 자, A하고 B는 법적으로 달라. 그럼 제가 원래 다르면 서로 연관짓는다, 연관짓지 않는다? 연관짓지 않아요. 따로따로 보시면 돼요, 법은. 근데 다르지만 이런 구조에 있다면 얘가 주인이고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종이에요. 그럼 다르지만 무슨 관계라면? 주종관계라면 이건 따로따로 보면 안 되지. 연관져야 돼요. 항상 종은 주인과 운명을 같이 한다. 자, 이걸 부종성 수반성이라고 그래요. 즉 부종성, 종이 주인 떠나서 종만 다른 데 갈 수가 없어. 주인 없어지면 종도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이게 부종성이고, 수반성은 주인이 가는 곳에 뭐가 가야 돼? 종 따라가야지, 얘들아요. 자, 그럼 이 구조 그대로 들어가게 되면 이 지역권은 요역지를 위해서 있는 권리라는 얘기죠. 그럼 이 요역지가 뭐가 되고 지역권이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도 부종성 수반성이 그대로 적용되는 거지. 그럼 그대로 들어갑니다.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해서 다른 사람한테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 목적으로 할 수가 없다. 그럼 뭘 외워? 의미만 이해하시면 되는 거지. 요역지의 소유권이 이전되면 지역권도 같이 이전되야지. 수반성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네. 자, 그걸 법조문에 써놨어요. 자, 지역권은, 종은 요역지 소유권 주인에 붙어서 이전하며 또 요역지에 대한 소유권 이해 권리 목적이 된다. 그 얘기는, 자, 요역지 소유권 넘어가면 지역권도 같이 넘어가고, 또 이 사람이 이 요역지를 담보로 해서 여기다가 저당권 설정했으면 이 저당권은 요역지란 토지에만 미칠까요? 지역권에도 미칠까요? 지역권에도 미친단 말이에요. 그런 구조예요. 또 지역권, 종은 요역지 주인과 분리해서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할 수 있다 그러면 틀린 얘기가 되죠. 자, 되셨어. 그러니까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권이 이전되면 자동으로 넘어가는 거지 별도로 지역권 이전 등기는 할 필요는 없어요, 여기는. 여기 그런 얘기가 있죠. 요역지 소유권이 있으면 지역권 등기 없어도 당연한 얘기거든. 자, 그 다음에 이제 불가분성 얘기가 나오는데, 이 불가분성은 이제 주종관계는 아니에요. 불가분성은 이제 이 토지 소유자가 여러 사람일 때예요. 만일에 이 요역지 소유자가 을뿐만 아니라 병, 정, 셋이 공유를 하고 있다. 그럼 불가분이라는 것은 나눌 수 없다는 얘기니까 이 지역권을 세 사람이 가지려면 다 갖든지 갖지 않으려면 다 갖지 말으라는 얘기예요. 일부는 갖고 일부는 안 갖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이걸 불가분성이라고 하는데, 그럼 우리 민법은 되도록이면 갖도록 만들어요. 지역권 갖도록. 그럼 만일에 지역권을 취득한다 그러면은, 그럼 취득을 쉽게 해야 되겠어요? 어렵게 해야 되겠어요? 쉽게 해야지. 그러니까 한 사람이 취득해도
다 취득하게 만들어줘야 되지. 쉽게 해야 되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다 지역권 가지고 있다가 자, 소멸을 시키는데 되도록이면 국가에서는 가질 수 있도록 만들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소멸을 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만 나 지역권 소멸할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하려면 다 하라고. 자, 이해됐죠? 이걸 불가분성이라고 그래요, 불가분성. 그래서 취득은 쉽게 한 사람만 취득해도 다른 사람 다 취득하고, 소멸은 어렵게 다 가지고 있다가 한 사람만 지역권 소멸시킬 수는 없고. 자, 됐습니다. 그러면 토지 공유자 1위는 중간은 이해를 하지 않아도 돼요. 어쩌고 저쩌고 지역권 소멸 나오니까 한 사람은 지역권을 소멸할 수 있다, 하지 못한다. 하지 못한다. 자, 295조 또 공유자 한 사람이 지역권 취득했어. 그럼 다른 공유자도 취득한다 해야죠. 뭐 이런 거 문제가 나온다니까, 이런 거. 그러니까 지역권이라는 권리를 우리가 많이 접해보지는 못했지만 그런 권리의 의미만 잘 이해하시면은 왜 그런지 정리가 돼요. 자, 그 다음에 쭉쭉 넘어가셔서 어딜 보시냐. 지역권 취득을 보세요. 262페이지. 자, 당연히 지역권 취득도 물권 변동이니까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 변동이 있을 수 있고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이 있을 수 있어요. 항상 구조가 그래요. 그럼 법률 행위에 의한 것은 계약에서 등기까지 해야 된다는 얘기니까 더 이상 풀릴 얘기가 없고, 법률 규정에서 그 지역권 취득하는데 그 법률 규정 중에 뭐에 의해서? 시효에 의해서 지역권도 취득할 수가 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취득시효 배우셨죠? 자, 그 법조문이 그대로 여기에 적용돼요. 다만 여기서 이제 문제가 또 종종 나오는데 한 서너 가지만 딱 보시면 돼. 일단 모든 지역권이 시효 취득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뭐 되고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해서 시효 취득의 대상이 돼요. 취득시효 대상이 돼요. 그러면 계속이라는 것은 245조에서 몇 년간? 20년간 자, 남의 땅에다가 계약도 하지 않고 길 내면서 이제 다니는 거예요. 근데 표현이 문제가 되죠. 표현. 자, 통행으로 남의 땅을 20년 동안 왔다 갔다 통행만 했다고 해서 그래서 요 지역권을 시효 취득하는 게 아니라 표현된다는 것은 드러내야 된다는 얘기지. 드러내야 돼. 자, 드러나려면 남의 땅에다가 뭘 개설해야 된다? 통로, 길을 내야 돼. 길을 내. 그냥 몰래 남의 땅 밤 12시 넘어서 후레쉬 들고 그냥 몰래 왔다 갔다 20년 동안 돌아다닌다고 해서 지역권을 시효 취득하는 게 아니에요. 뭘 개설해야 된다? 통로, 길을 내야 돼. 세상에 생각해 보세요. 남의 땅에 지금 허락도 없이 길을 내고 다니는데 그 땅 주인이 얘기를 하지 않아. 여러분이 땅 주인이라면 얘기하겠죠. 근데 얘기하지 않고 몇 년 동안 20년 동안 그랬으면 그 길 내고 다닌 사람한테 그 지역권을 인정해 주겠다는 얘기예요. 자, 되셨죠? 그래서 요거 일단 잡으시고 그 밑에 이제 판례가 나올 테니까. 자, 요역지 소유자가 스스로 뭘 개설해야 된다? 통로를 개설해야 돼요. 당연히 적법한 점유자가 통로를 개설해서 20년 동안 통행으로 이용했을 때 시효 취득하는 거지. 자, 이 토지 불법 점유자는 생각해 봤을 때 이 통행지역권을 시효 취득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지. 이거 뭐 당연한 얘기지. 자, 이제 2번이 문제가 되는데, 그러면 만일에 자, 이렇게 토지가 있는데 을이 갑과 계약 같은 거 하지 않고 지금 여기다 길 내고 다니는데 20년 동안 얘는 한마디도 없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얘는 이 토지를 통행으로 이용할 수 있는 지역권을 시효 취득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 요역지 소유자인 지역권 취득한 사람은 승역지 소유자한테 보상을 해줘야 되냐 이 문제예요. 자, 이거 보상을 해주라고 그래요. 그래서 통행지역권을 시효 취득한 경우에도 요역지 소유자는 승역지 소유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을 해줘라. 자, 됐습니다. 자, 지역권 효력이 나오는데 뭐 크게 볼 건 없어요. 자, 제가 말씀드렸던 거 지역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도 행사는 할 수 있지만 두 가지만 할 수 있다. 방해 뭐하고요? 제거 청구하고 뭐 예방 청구지, 반환 청구는 할 수가 없겠죠. 자, 되셨어.
자, 이렇게 해서 지역권 마무리하고, 자, 문제 하나 간단하게 체크하시고, 자, 3번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자,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해서 양도할 수 있어 없어요? 없어. 맞고, 공유자 한 사람이 취득했대. 취득은 쉬어야 되니까 다른 공유자도 취득해야지. 일필 토지 1분대 뒤에 요역지가 나왔으면 틀렸겠지만 뭐 승역지로 해서 지역권 설정할 수가 있고, 공유자 중 한 사람이 지역권 소멸은 시킬 수가 없어야지.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해서 시효취득 대상이 된다. 작년 문제는 그러니까 지역권은 굉장히 쉽게 나와요. 작년에는 정답이 지역권은 계속된 것만 시효취득하기 위해서는 계속되면 되는 거지 표현될 필요는 없다 그랬어요. 맞아 틀려? 틀렸죠. 굉장히 쉽게 나와요 지역권은. 그러니까 어려운 것 맞춰도 한 문제, 이런 거 맞춰도 한 문제인데 굳이 공부하면서 어려운 걸 하려고 그래. 이런 거라도 정확하게 잡고 들어가시면 돼. 자, 그래서 지역권 거기 정리하시고 이제 전세권 들어갑시다. 자, 전세권은 여러분들은 아무래도 지상권이나 지역권보다는 조금 얘가 익숙하죠. 예. 왜? 뭘 알으니까? 전세를 아니까 전세제도. 예.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상권이나 지역권 같은 것들은 말 그대로 순수한 외국산이에요. 외국에서 수입한 거야. 원래 우리나라 없던 거예요. 근데 거꾸로 전세권은 우리나라만 있는 물건이죠. 즉 우리나라에 있는 고유한 무슨 제도? 전세제도. 이거 물건이에요? 채권이에요? 채권이지 전세제도는. 그 전세금 듬뿍 주고 월세는 안 내고 그러고 나서 그 부동산 빌려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럼 전세 들어간 사람은 채권이란 말이지. 근데 항상 채권자들은 힘세요? 힘이 약해요? 약해. 대항력 같은 게 없다고. 그러니까 그 부동산이 소유자가 달라지기만 하면 쫓겨나고 그 다음에 뭐 전세금도 날리고. 이래서 국가에서는 이제 민법을 만들면서 그 전세제도에서 옛날부터 내려온 이 전세제도에서 전세 들어간 사람이 약하니까 그 사람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다른 나라에 없는 물권, 무슨 권? 전세권을 물건으로 만들어가지고 좀 세게 하자는 얘기죠. 물건이 채권보다 힘이 세니까. 근데 현실적으로 사실 전세권도 많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왜 없겠어요? 물건이 되려면 뭘 해야 돼? 등기해야 돼. 등기 항상. 근데 전세 들어가면서 그 부동산 소유자가 등기를 해줘야 되는데 해주겠어요? 안 해주지. 그러니까 여전히 세상에는 뭐가 많아? 전세가 많지. 예. 법에는 전세권이 있지만. 그래서 그런 의미를 이해하시고 그래서 여기도 한 문제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럼 전세권의 내용을 보시게 되면 전세권자는 자, 뭘 지급하고? 그러면 전세권이라는 권리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세금 지급이라는 게 있어야 된다, 없어도 된다? 그렇죠. 법에 정해져 있으니까. 그럼 우리가 지상권이나 지역권을 볼 때는 지료라는 얘기는 법에 한마디도 없죠. 그러니까 거기는 지료가 반드시 있을 필요는 없지. 전세금 지급하고 타인 부동산을 점유해서 그 부동산 용도에 쫓아서 뭐 하는 거예요? 사용수익. 자, 사용수익 하는 것까지는 이제 용익물건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전세권의 특징이 전세금을 아주 준 거예요? 나중에 받아낼 거예요? 받아내죠. 그럼 전세금 돈이니까 채권이란 얘기죠. 근데 문제는 전세권 설정자 부동산 소유자가 제대로 주면 괜찮은데 안 주면 문제가 생기지. 그래서 그 전세금을 제대로 받아내기 위해서 이 전세권은 기본이 무슨 물건이지만 용익물건이지만 전세금 안 주면 그걸 받아내기 위해서 저당권과 같은 효력도 인정해 주죠. 그래서 전세권자는 그 부동산 전부 경매쳐서 그 후순위 걸리지 않은 기타 채권자보다 그 경매대금에서 전세금을 뭐 받을 수 있는 우선 변제 받을 권리가 있다 해서 자, 이것은 용익물건, 담보물건의 성질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무슨 물건이면서 용익물건이면서 아주 독특한 물건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선 변제 얘기 나오면 여러분 어떻게 해석하셔야 돼? 우선 배당받는다. 경매를 생각하셔야 돼요. 주택임대차나 이런 데서도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경매 절차에서 우선 변제는 우선 배당받는 거죠. 그럼 매매대금에서 우선 변제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경매나 공매에서만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가끔 문제에서 그런 거 내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확정일자 받으면 매매대금에서 우선변제 어쩌 이런 얘기 나온다고. 그러면 우선변제만 막 외워놨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들어가는 거야. 의미를 모르고 공부하면 그런 거예요. 항상 우선변제 얘기 나오면 뭐 경매대금이나 공매대가에서 배당받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선적으로. 자,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지만 농지는 전세권의 목적이 되지 않습니다. 되셨고. 자, 전세권은 여기 성질이 무슨 물건이면서 용익물건이면서 무슨 물건? 담보물건 이렇게 들어가지고 하나가 더 있는데 그건 지금 안 썼으니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어요. 나중에 이제 나오면 얘기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전세권이 어떻게 성립되는지를 봅시다. 열심히 하셨네. 자, 전세권은 어떻게 취득되는 거예요? 옆에다 써놓으세요. 당연히 전세권 설정 뭘 해야 될까? 계약을 해야 되죠. 자, 계약만 해서는 안 되고 물건이니까 뭘 해야 돼요? 등기해야지. 보통의 물건은 여기서 성립되는데 전세권은 뭐가 있어야 된다? 전세금 줘야지. 이래야지 전세권을 취득한다고요. 지상권, 지역권은 지상권 설정 계약과 하고 뭘 하면 돼? 등기하면 되지. 지료를 꼭 줘야 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이렇게 공식화 시키라고요. 그래 놓고 거기다가 이제 대입을 해가지고 거기 다른 거면 다른 거지. 그럼 조금 이따 보겠지만 전세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목적물의 인도가 필요하다. 맞아, 틀려? 아니잖아. 없잖아. 여기. 목적물 인도는 없으니까. 목적물 인도해야 전세권은 성립된다. 그럼 틀린 지문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공식화 시키시라고. 자, 그럼 여기서 시험 문제 나오는 게 이 등기하고 전세금 지급 각각 하나씩 이제 문제가 나올 게 있다고요. 자, 등기와 관련해서는 뭐냐면 만일에 갑과 을이 2월 10일 날 이 건물에 대해서 전세권 설정 계약을 했어요. 자, 전세금 2억 정도 정해서. 자, 계약하고 전세금만 주면 이게 밖에서 얘기하고 있는 전세죠. 아직 전세권 성립되지 않았죠? 뭘 해야 돼요? 등기해야 돼. 근데 문제는 이 전세권은 또 빌린 거니까 존속기간을 정해놓겠죠? 그럼 전세권 설정 계약은 2월 10일 날 했다고 전세권의 존속기간도 2월 10일부터 2년간 이렇게 하지 않지. 계약은 2월 10일 날 한다 하더라도 전세권은 자 3월 10일부터 2년간 이렇게 해서 들어갈 거라고요. 보통 그렇게 하죠? 임대차도 그렇고. 자, 그러면은 전세권을 이 사람이 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계약하고 전세금만 줬다고 할 게 아니라 등기를 해야 되는데 그럼 전세권은 계약은 며칠 날 했지만 2월 10일, 시작은 언제부터 하는 거예요? 3월 10일. 그러면 전세권 등기도 꼭 3월 10일에 해야 이게 유효인 등기가 되느냐 이제 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전에 미리 해놓으면 이 등기는 무효냐 이제 이게 문제가 됐던 거죠. 자, 근데 이 전세권은 용익물건의 성질도 가지고 있지만 무슨 물건? 담보물건. 그래서 나중에 전세금 2억을 안 내주면 얘는 전세권에 의해서 경매 들어가서 경매대금부터 후순위권자보다 우선 배당 받을 수가 있죠. 그러면 그 우선 배당 받냐 안 받냐는 뭘 가지고 따지는 거야? 등기 순서 따르죠. 근데 계약은 2월 10일 날 했는데 전세는 3월 10일부터 시작된다고 꼭 요 이후에 등기해야 된다 그러면 이 한 달 동안에 이 건물 소유자, 부동산 소유자가 별짓을 할지 모르지. 그런 이유 때문에 판례는 전세권이 시작되기 전에 한 전세권 등기도 무효다, 유효다? 유효다. 오케이. 자, 그게 위에 또 있네요. 찾아가기 힘들어. 자, 동그라미 2번 이렇게 얘기해요. 전세권 존속기간 시작되기 전에 마친 등기도 유효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자, 그럼 등기와 관련된 거 하나 체크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와 관련된 거? 전세금 지급하는 거. 자, 전세금 지급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있어야 돼요. 이건 전세권의 성립 요소예요.
자, 그럼 여기서는 전세금 지급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세금 지급 방법. 그럼 보통 전세금 2억 잡았다 그러면 보통 이쪽에서 계좌이체 해주거나 아니면 수표를 끊어서 주거나 직접적으로 주고받고 수수하는 거죠. 근데 꼭 전세금 지급을 그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수수해야지만이 전세금 지급이 되냐 그 얘기인데, 어차피 이 2억 전세금은 줬다가 다시 뭐 하는 거야? 받는 거지. 근데 이 사람과 이 사람이 이 전세권 설정 계약을 하기 전에, 그 전에 얘한테 을이 2억 받을 뭐가 있다고요? 채권이 있었다고. 채권이 있는데 또 우연찮게 얘가 또 이 부동산이 필요해서 얘하고 전세금 2억으로 결정해가지고 전세권 설정 계약을 했어요. 그럼 어차피 지금 얘한테 얼마 받을 게 있어요? 이거 받을 게 있는데 전세금 2억으로 정했다고 해서 또 2억을 줄 필요가 없지. 어차피 받아낼 거니까. 그럼 그 전에 받을 2억 채권을 뭘로 돌릴 수가 있다? 전세금으로 돌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도 전세권 성립된다는 얘기예요. 자, 동그라미 1번이 그 얘기예요. 밑에. 일단 전세금 지급은 전세권 성립 요소는 맞아요. 자, 그런데 전세금 지급하는 방법은 현실로 수수될 필요는 없어. 기존의 채권으로 뭐 할 수 있다? 가름, 대신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어차피 받을 돈이니까. 자, 되셨어? 자, 여기 이제 동그라미 2번에 그럼 목적물 인도는, 자, 이제 아까 세 가지만 있으면 전세권이 성립되니까 목적물 인도는 거기 없었죠? 전세권의 성립 요소다? 아니다? 아니다. 자, 근데 이제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현실적으로 전세권이 많이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있어? 없어? 많이 없다고 그랬어. 근데 꽤 있어요. 그러면 또 역시 이 전세권이 우리가 배우는 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전세권으로 사용되는 게 아니라 편법으로 이용되는, 항상 이 세상은.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보고 공부하실 때 여러분 생각을 빼라는 얘기예요, 자꾸. 이 세상은 법하고 달라요. 자, 어떻게 이용되냐면, 어떻게 보면 이건 위법은 아닌데 이용하는 거죠. 자, 을이 갑한테 2억을 빌려줘요. 그러면 당연히 법적으로 하면은 뭐 설정해야 된다고요? 저당권 설정해야지. 자, 근데 저당권이라는 권리는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본질적인 법에서 말하는 담보 물건이에요. 채권을 담보하게 한 거야. 그래서 돈 빌려줬을 때는 저당권 설정하는 건데, 이 저당권에는 기본적으로 힘이 하나밖에 없어. 한 가지밖에. 얘가 돈 안 갚으면 경매 쳐서 뭐 받아? 우선 변제. 저당권자가 이 부동산 사용 수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근데 우리가 배우고 있는 뭐는, 전세권은 무슨 물건 성질도 있고, 그 다음 무슨 물건? 내용이 두 가지나 있네. 그럼 여러분이 현실적으로 돈 빌려줬다 그러면은 한 가지 내용만 가지고 있는 저당권 설정할래요? 두 개의 칼을 가지고 있는 전세권 설정할래요? 그래서 전세권이 주로 채권 담보 목적으로 많이 하는 거예요. 이것도 얘가 직접 들어가 살겠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다가 전세권 등기를 했는데 사실은 얘가 계속 사용을 하고 있다고. 전세권 등기를 떼보면. 무슨 얘기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이 얘가 가지고 있는 이 전세권이 제대로 된 전세권이냐 아니냐 이 문제였다고. 즉 얘는 그 목적물을 인도받았어요? 인도받지 않았어요? 안 받았어. 그래서 이게 아까 그 얘기가 문제가 됐던 거예요. 그럼 우리가 전세권이 발생되려면 계약하고 등기하고 뭐만 주면? 전세금 주면. 그럼 이거 채권이 전세금 주는 거와 마찬가지지. 그럼 세 가지만 있으면 되지. 얘가 그 목적물을 점유를 넘겨받을 필요는 없어. 그래서 이 전세권을 가지고 이것도 효력이 인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물론 전세권 등기 한 경우도 있지, 사용하기 위해서. 근데 이제 그런 것은 주로 임대차 들어가면서 불안하니까 전세권 등기도 같이 하는 그런 경우지, 그냥 전세권 등기만 하는 본질적인 그런 것은 잘 없어요. 이걸 편법으로 해서 돈 빌려주고 전세권 채권 담보하기 위해서 이제 전세권을 설정하는 경우가 있지.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전세권도 유효인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전세권은 법적으로 무슨 성격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순수하게 채권 담보 목적을 위해서만 전세권을 취득할 수는 있다 없다? 없지. 물권 법정주의라고 그러죠. 제가 물권 법정주의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일물 일권주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물권이라는 것은 법에 정해진 대로 해야지 우리가 마음대로 정할 수는 없어요. 다만 그걸 살짝 편법으로 이용할 수는 있는 거지 지금. 자, 전세권이 되려면 용익물권 성질도 있어야 되고 뭐 또? 담보물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순수하게 채권 담보 목적으로 해서 요 부동산의 사용 수익하는 내용을 완전히 배제하는 전세권은 있을 수가 없어. 하지만 이 전세권이 주로 채권 담보 목적으로 사용되지만 장래, 인도는 받지 않았지만 장래 전세권자가 사용 수익하는 것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러면 이 전세권도 인정을 해준다. 이렇게 판결 내린 거예요. 의미 이해되셨나요? 예.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종종 나오는데 이제 요거에 그 얘기예요. 전세권이 용익권 성격과 담보권 성격을 겸비하고 있는 점에서 목적물의 인도는 전세권 성격권이 아닌 점에 비춰서, 자, 여기서부터죠. 당사자가 주로 뭐 목적으로 전세권을 설정했어요? 채권 담보 목적으로 했고, 그 설정과 동시에 목적물을 인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장차 전세권자가 목적물 사용 수익하는 것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전세권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고 얘기는 인정이 된다 그 얘기죠. 그럼 뒤집으면 사용 수익하는 것을 완전히 뭐하는 것이라면, 배제한 것이라면 그런 전세권은 인정될 수 없다. 그럼요. 됐어. 자, 전세권의 존속기간 나오는데, 자, 이것도 이제 당사자들끼리 계약에 의해서 전세권 존속기간 정할 수 있는데, 이것도 지들 마음에다 법에 정해진 테두리 안에서다. 테두리 안에서. 자, 이건 최장기간을 잡아놔요.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몇 년 넘지 못해? 10년. 10년을 넘어서 계약을 했다 그러면 몇 년으로? 10년으로 단축하죠. 지상권하고 반대예요. 자,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게 있어요. 지상권이나 지역권은 대상이다. 토지만 대상이 되지만 전세권은 토지 전세권도 있고 건물 전세권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배웠던 것은 토지, 건물 다 적용되는 거야. 근데 건물 전세권에만 인정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기 최단기간이에요. 건물에 대한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했을 때는 이걸 1년으로 해줍니다. 그러니까 건물 전세권은 존속기간이 몇 년 이상, 1년 이상, 10년 이하 그 안에서 계약을 하라는 거예요. 5년이 됐든 7년이 됐든 3년이 됐든 상관없는데, 하지만 토지는 그냥 몇 년 이하면 돼. 10년 이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 문장 그대로 해서 여기다가 토지를 바꿔놔요. 맞아 틀려? 틀려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들어가죠. 토지 전세권 하면서 존속기간 약정을 6개월로 했을 때, 자, 이건 1년으로 본다. 맞아 틀려? 틀려. 하지만 여기에 건물 전세권 바꿔놓으면 맞아. 이해되셨죠? 그거 하나 체크하시고. 자, 그 다음에 뭐 갱신 나오는데 이 법정으로 보면 골치 아프니까, 존속기간 약정이 없다 그러면은, 자, 각 당사자 언제든지 존속기간 약정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소멸 통과할 수 있어요. 그럼 참고적으로 하나, 자, 아까 지상권에서 2년 이상 지료를 연체하면 지상권 설정자는 지상권의 소멸 통고, 소멸 청구할 수 있다고 그랬죠. 지금 전세권에서 기간 약정이 없으면 양 당사자는 언제든지 소멸 청구, 소멸 통고 다 끝내자는 얘기예요. 같을까 다를까? 다르겠죠. 다르니까 단어를 달리 쓰겠죠. 네. 소멸 청구는 원칙적으로 즉시 효력이 발생돼요. 즉시 소멸된다고. 소멸 통고는 유예기간 후에 소멸돼요. 항상 통고, 통지 나오면.
그러면 어느 때 사용하느냐? 요거는 상대방이 잘했을까 잘못했을까? 잘못한 거예요. 잘못했으니까 일방적으로 소멸 청구해서 일방적으로 끝내는 거예요. 소멸 통고는 상대방이 잘못한 거 있어요 없어요? 없지만 끝내고 싶은 거야. 그럼 상대방도 뭔가 준비할 시간을 줘야 되겠죠? 그래서 통고를 하면 항상 유예기간, 여기는 6개월이지만 다른 데 뭐 3개월 뭐 이렇게 이제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용어 정리를 좀 하면서 들어가죠. 그래서 요거와 함께 이제 지상권에서 장난친 부분이 있는데, 소멸 청구지만 즉시 소멸되지 않는 게 있어요. 그건 나중에 이제 설명해 드릴 거고, 일단 용어 정리를 하시라고. 그럼 이게 임대차 들어가면 해지하고 해지 통고 이렇게 들어가요. 그럼 해지를 한다는 것은 즉시 해지되는 거예요? 유예기간 후에 해지되는 거예요? 즉시. 대표적으로 임차인이 이익 이상 차임을 연체했을 때 임대인은 해지할 수 있다 이러더라는 거지. 그럼 해지 통고는 자 즉시 유예기간 후에 그래요. 주택임대차 같은 거에서 법정갱신되면 2년으로 봐주지만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고할 수 있다. 그러면 즉시가 아니라 3개월 지나고 난 다음에 효력이 받아요. 자, 의미 되셨죠? 네, 그렇게 이런 문장이나 단어의 뜻을 알면서 공부를 하시면 그런 거 배우시는 거지. 사실은 뭐 그림 그리면서 그런 거 배우는 게 아니라.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기간을 정했을 때는, 자, 일정한 2년 기간 잡았다 그러면 2년 동안 잘 사용하다가 지상권자 더 사용하고 싶어, 저 전세권자 더 사용하고 싶어. 그러면 뭐 하면 돼요? 갱신하면 되겠지. 그럼 똑같은 구조예요. 이것도 권리 변동이니까 법률 행위로 인한 것과 법률 규정에 의한 것이 있겠지. 항상 그 구조 속에 돌아간다니까요. 그러면 법률 행위에 의한 약정갱신, 합의에 의한 갱신은 지들끼리 하면 되는 거죠. 다만 여기도 기간은 몇 년 넘지 못한다. 10년 넘지 못한다. 문제는 이쪽에 법정갱신. 자. 법정갱신은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또는 묵시의 갱신. 자, 그러면 요건 말 그대로 당사자 의사하고는 상관없이 법률 규정에 의해서 자동으로 갱신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고요? 무적갱신을 한다고. 그러면 어떤 경우에 자동으로 갱신될까? 어떤 경우? 묵시. 아무 얘기 없어. 그렇지. 그 얘기예요. 이 법정갱신이 여기 나오고 임대차 나오고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 나오는데 모든 전체적인 공통점은 끝날 때까지 이쪽이든 저쪽이든 뭔 얘기를 했어 안 했어? 안 하고 끝난 거예요. 안 하고 끝났으니까 국가에서는 얘네들은 그전과하고 똑같이 뭐 했나 보다? 갱신했나 보다 해서 그대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게. 다만 요건은 좀 달라요. 뭐 6개월, 뭐 2개월 뭐 해가지고 이제 개월수는 좀 다르지만 기본 구조는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법정갱신은 다 묵시적 갱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의미 전달됐죠? 자, 그럼 전세권에서도 법정갱신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시험 문제가 나올 게 세 가지예요. 일단 여기 이미 나왔는데, 자, 무슨 전세권에서만 인정된다고? 건물 전세권에서만 인정돼요. 그래서 A번이 이제 법조문인데, 자, 건물 전세권 설정자가, 건물 소유자 쪽이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 전 6개월부터 1개월권 사이에 전세권자에 대해서, 자, 이제 끝나가니까 당신 나갈 준비 하세요. 갱신거절 통지를 했어요, 안 했어? 안 했겠지. 통지했으면 법정갱신 될 이유가 없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겠다. 야, 전세금 2억인데 전세금 5천만 원 좀 더 올려주지? 자, 이런 통지를 했어, 안 했어? 안 하고 기간이 그대로 끝났다면, 자, 그 전에 전세권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전세권 설정한 것으로 본다. 그냥 인정해버리는 거예요. 뭐게? 건물. 여기다가 토지를 살짝 바꿔서도 문제를 냈다고. 자, 그러면 건물 전세권으로만 인정되는 거 두 가지 기억하셔야지. 첫째, 뭐? 최단기간 1년. 그건 토지는 안 돼요. 두 번째, 뭐? 법정갱신이에요. 그러면서 법정갱신되면 여기처럼 그 전에 전세권과 동일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전세금이 2억이었다면 법정갱신돼도 얼마? 2억이야. 근데 기간이 문제가 돼, 기간. 그럼 기간도 그 전에 2년이었다고 해서 법정갱신됐다고 자동으로 2년이냐? 아니. 여긴 정함이 없는 것으로 해요. 이거 장난 많이 쳐요. 왜냐하면 나중에 보시면 주택임대차나 상가임대차에서는 이게 다 내용이 다르거든, 이게. 그러니까 막 헷갈리게 만들려고.
전세권인데 법정갱신되면 기간은 2년으로 본다. 어디서 들은 바가 있는 것 같아. 아니, 어디서 봤어? 주택임대차에 그런 얘기가 나와. 전세권은 아예 기간 정함이 없는 걸로 봐요. 자, 그 다음에 하나는 뭐 당연한 얘기인데, 이건 법률 규정이니까 굳이 등기를 해야 돼요? 할 필요가 없어요. 등기 없이도, 자, 제3자에게 대항할 수가 있지. 그러니까 결국 법정갱신, 전세권에서 법정갱신 나오면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머릿속에 다 담아야지. 전세권 문제 나오는데 법정갱신이나 무시적갱신 나오면 건물인지 아닌지, 기간은 몇 년으로 정해졌는지 정함이 없는지, 등기를 해야 되느냐, 등기 없으냐, 이걸 검표하시면 돼. 이해되셨죠? 네, 잡으셨고. 자, 그 다음에 전세권의 효력인데, 자, 요 1번 같은 경우도 전세권 효력이 미치는 범위인데, 자, 아까 다시 얘기했고요. A를 위해 B가 존재하고 있다. 그럼 A가 뭐고요? 주인이고 B가 종이라고 그랬어요. B는 A를 위해서 존재하고 있다고. 자, 이 위해를 목적이라고 그러죠. 여러분들은 이렇게 밤늦게 공부하는 이유가 뭘 위해? 합격을 위해. 합격이 목적이란 말이에요. 단어가 그렇게 바뀌어진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제 그림 그리고 이제 문장으로 잡으시는데 그림을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자, 을이라는 사람이 건물 지으려고 그래요. 그럼 땅이 있어야 되는데 땅이 없어. 그래서 갑의 토지를 빌려서 건물 지을 수 있죠. 그러면 갑의 토지에다 건물 지을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되겠지, 먼저. 자, 그 권리가 아까 배우셨던 뭐가 될 수 있고요. 지상권이 될 수 있고, 임대차면 임차권이 될 수 있다고요. 그럼 이 사람은 이 토지에 지상권이나 임차권을 취득해서 당연히 여기다 건물을 질 수가 있죠. 그럼 이 건물은 갑 거예요, 을 거예요? 을이 소유하는 거지. 결국 이 사람이 남의 땅에 지상권이나 임차권이라는 권리를 취득한 이유가 남의 땅에 자기 건물을 뭐하기 위해? 소유하기 위해.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타인 토지에 지상권, 임차권이 있다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 이 건물 소유하는 게 뭐고? 주인이고, 요 지상권, 임차권이 종이란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만일에 을이라는 사람이 지 건물이니까 여기에다가 병한테 전세금 2억 주고서 전세권을 설정했다. 그럼 이 전세권은 이 건물을 목적으로 하는 거지만 전세권의 효력은 건물에만 미칠까요?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 임차권에도 미칠까요? 거기에도 미쳐야지, 당연히. 이 구조는 그대로 저당권에도 나온다. 자, 얘가 돈 빌리고서 이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했어요. 건물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이지만 이 저당권은 건물에만 미칠까요? 이 지상권, 임차권에 미칠까요? 여기다 미치는 거지. 예, 종된 권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것을. 자, 이해되셨어? 그럼 그 문장을 이제 보셔야 되겠지. 자, 건물의 전세권은 그 건물 소유를 뭐로 한? 목적으로 한, 그게 위한다는 얘기예요, 목적이. 어디에도 미친다? 지상권 또는 임차권에도 미친다. 그러니까 문장을 읽으시면서, 아, 그러면 이 지상권, 임차권은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했으니까 이 건물 소유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놈이 주인이고 이놈이 뭐구나, 종이구나 라는 것을 이해만 하시면은 이거 문장을 외울 이유가 없잖아요. 자, 이해되셨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이렇게 강의하시면서 줄을 반듯하게 쳤을까? 전 삐뚤삐뚤한데. 자, 그 다음 이제 다 공부하셨던 거야. 전세 목적물의 소유권이 뭐 됐다고요? 이전됐대. 그럼 전세권은 물권이죠? 물권의 가장 기본적인 효력, 뭐가 있다? 태양력이 있다. 그러면 그 부동산 소유권이 넘어갔다 하더라도 그 소유권을 취득한 새로운 소유자고 여전히 전세권 계약이 그대로 유지가 되겠죠? 그럼 당연히 전세금은 나중에 누가 반환해줘야 돼? 양수인, 새로운 소유자. 이게 태양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주택임대차도 그대로 들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의 원리를 잡으시면 그냥 거기다 권리만 바꿔놓고 그 내용만 바꿔놓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소유자가 변경됐으면 종전 소유자는 전세금 반환 의무를 면하게 되고 새로운 소유자가 전세금 반환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그럼 주택임대차 보호법도 당연히, 자, 임차인이 점유를 하고 전입신고를 하면 대항력이라는 게 발생되죠? 그럼 당연히 주택의 소유자가 변경됐으면 종전 소유자인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 의무를 뭐하고? 면하고,
새로운 소유자 양수인이 보증금 반환 의무를 부담한다. 전세금을 보증을 바꾸면 되는 거지. 그런 걸 대항력이라 한단 말이에요. 대항력. 그래서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우리 민법은 권리를 배우시는 거니까 물건이 뭐고 채권이 뭔지를 정확하게 구별하면서 공부하시면 된다. 자, 그 다음에 괄호 2번, 이것도 설명드렸죠. 전세권은 물권자죠. 물권자는 그 기간 동안에 다른 사람 개입 없이 그 물건을 직접 지배하는 거죠. 그럼 지배하면서 자기가 사용하다가 그게 조금 고장났다. 기본적인 보일러가 좀 고장났다. 누가 고쳐야 돼? 전세권자가, 설정자가? 전세권자가 고쳐야지. 그것도 물건이니까 그런 거예요. 전세권자는 그 목적물 현상을 뭐하고 유지하고 통상에 관련 속한 수선을 하라. 그러니까 이 물건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물건의 특징.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물건이라는 것은 사람에 대한 권리예요, 물건에 대한 권리예요? 물건. 그럼 그 물건을 10년이면 10년, 지상권 같은 경우 20년, 20년, 30년, 30년 지가 알아서 사용하는 거야. 집에 사람한테 뭐 해달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채권은 물건에 대한 권리예요, 사람에 대한 권리예요? 특정한 사람. 그러니까 이게 임대차라면 그 현상을 유지하고 수선을 여기 임차인이 임대인이 해줘야지. 여기는 임대차에서는. 왜? 임대차 관계는 채권이니까 임차인이 임대인한테 고쳐주시오라고 청구를 하는 거예요. 구조가. 이해되시죠? 그러면 전세권자가 그 목적물 현상을 유지하고 수선한다. 그럼 비용이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들어가. 그러면 유지하기 위한 비용이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무슨 비라고 그래요? 필요비. 그럼 필요비 들었다고 전세권 설정자한테 달라고 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하지만 임대차 들어가면 임차인이 고쳐야 돼? 임대인이 고쳐야 돼요? 임대인이 고쳐야 됐는데 임대인이 안 고쳐주니까 임차인이 고쳤죠? 그럼 안 고치는데 고쳤으니까 달라고 해야지 그때는. 그러니까 이게 외우는 게 아니라 물건과 채권의 의미만 이해하시면 된다고요. 그래서 필요비는 전세권자가 청구할 수 없어요. 다만 유익비 들어갔다 그러면 그건 청구할 수가 있지. 그럼 모든 물건이 다 여기에 적용되는 거예요. 그럼 지상권자는 필요비 청구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죠. 하지만 유익비 청구할 수 있지. 그럼 물권자니까. 이해되셨죠? 네. 우린 권리 배우는 거야. 권리. 갑을병 배우는 게 아니라. 자, 상린관계 준용돼야 되겠죠? 물권조청권 다 인정돼야 되겠고, 자, 경매 청구 뭐 이런 거 다 할 수 있겠지. 자, 전세권 처분도, 전세권, 어쨌든 물건이다, 채권이다. 물건. 그럼 제가 여러분의 부동산을 전세금 2억 주고 전세권 등기까지 해서 전세권 가지고 있어요. 아직 기간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 제가 그 전세권을 다른 사람한테 넘겨서 내 친구가 여러분의 부동산을 사용하게 하려고 그래. 또는 그 부동산을 다른 사람한테 또다시 전세 내려고 그래. 전전세죠? 여러분 동의 받아야 돼? 받지 않아도 돼? 안 받아도 되지. 왜? 물건이니까. 물건이니까. 물건은 처분이 자유롭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전세권자는 전세권을 타인에게 양도 담보로 제공할 수 있고 그 기간 내에서 전전세 임대할 수 있어요. 이걸 외우는 게 아니지. 그런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물건의 본질은 기본적으로 처분이 뭐하다? 자유롭다. 그래서 공유 지분도 소유권이니까 처분이 자유롭다. 지상권도 물건이니까 처분이 자유롭다. 그럼 그건 본질이니까 물권 법정주의에 의해서 당사자 약정으로 처분을 금지하는 특약을 백날 해봐야 그 특약은 뭐다? 무효가 되는 거예요. 물건은 우리 마음대로 약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놈의 전세권은 물건이지만 우리나라에 있는 채권인 뭐를? 전세를 여기다 반영시켰기 때문에 약간의 채권의 성격도 들어가 있다고. 그래서 법조문에서 마음대로 처분하고 전전세 임대할 수 있다 해놓고 그러나 당사자가 뭐 행위로? 설정행위, 이건 계약이에요. 계약으로 이를 금지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랬으니까 금지 약정을 했으면은 자, 타인한테 양도, 전전세 할 수 없다. 그러면 여기서는 전세권 같은 경우는 당사자끼리 전세권 양도 금지 특약을 했으면 그건 유효다, 무효다? 유효죠. 이것은 법에서 하라고 했으니까. 그럼 유효인데 약정 특약이에요. 그럼 뭘 해야 뭐 할 수 있다? 등기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냥 갖다 붙이시라고.
그리고 이제 밑줄 한번 치면 돼. 되셨죠? 예. 근데 지상권 처분금지 특약은 특약 자체가 뭐니까? 무효니까 등기 어쩌고저쩌고 그런 얘기 나오면 안 되지. 예. 자, 되셨고 전세권 양도 뭐 넘어가시고요. 전전세도 크게 볼 것 없어요. 담보 제공도 나중에 보셔도 돼. 자, 전세권 소멸하는 거 보세요. 소멸 사유 크게 볼 것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빤듯하게 치셨지? 뭐 가지고 다니나? 부러운데? 부러워. 그죠? 빤듯하죠? 자, 소멸 효과 보세요. 소멸 잘 나오지도 않아. 어쨌든 소멸했어. 그럼 소멸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전세권 설정자는 받았던 전세금 돌려줄 의무가 있고요. 전세권자는 그 목적물을 반환하고 전세권 등기 말소해줄 의무가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이 그냥 상식적으로 누가 먼저 해야 될까, 동시에 해야 될까? 그걸 무슨 관계라고 그래요? 통시행 관계라고 그래요. 이제 채권 계약법에서 배우시면. 그래서 전세권자의 목적물 인도 의무 및 말소 등기 의무, 요 두 개 의무하고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금 반환해줄 의무는 동시행 관계에 있다. 그런데 전세권자는 다 비워주고 전세권 등기 말소해줄 서류 다 구비했는데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금을 줘, 안 줘? 안 주면 자, 동시행 관계에 있으니까 요 전세권자도 이 목적물을 인도해줄 필요는 없죠. 자, 하지만 얘가 전세금 언제 줄지 모르는데 계속 여기서 사용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이때 전세권의 무슨 물건 성격이? 담보물건 성격이 이제 효력을 발휘하면 돼요. 그럼 너 안 줘? 알았어. 그럼 나 그 부동산 뭐 칠 거야? 경매 칠 거야. 그래서 경매대금에서 우선 배당 받아서 나 나갈 거야. 하면 되는데, 자, 여기서 시험 문제 나오는 것은 요거예요, 요거. 요 놈이야, 요 놈. 자, 이 건물이 2층짜리네. 자, 2층 건물이지만 건물 한 개예요? 두 개예요? 한 개예요. 근데 우리는 저 건물을 사용하고 싶긴 한데 전부는 너무 그렇고 난 1층 부분만 필요해.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이 사람은 1층 부분에 대해서만 전세권 취득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건 건물 전부예요? 건물 일부예요? 일부에 대해서 전세권 취득할 수 있지. 전세금 2억 주고 기간 2년 해서 잘 사용했어요. 자, 다 끝났습니다. 그럼 얘는 이제 나가려고 그래. 그럼 얘는 2억을 돌려줘야 되죠. 근데 전세금 2억을 안 돌려줘. 그러면 얘는 전세권 가지고 이 건물을 경매 들어갈 수 있죠. 자, 이제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전세권자는 이 전세권 가지고 건물 경매 들어가는데 이 전세권은 건물 전부에 대한 거예요? 일부에 대한 거예요? 그럼 이 부분만 경매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경매는 부동산 전부가 들어가줘야지. 안방만 경매 들어갈 수 없잖아요. 예. 그러면 건물 전부에 대해서 경매 들어갈 수 있냐 없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법대로 들어가야죠. 뭐에 기해서 경매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전세권. 그럼 전세권의 효력이 미치는 부분만 경매 들어가야죠. 자, 이 전세권의 효력은 어디에만 미쳐요? 일부에만. 그럼 전부에 대해서는 경매 들어갈 수가 없지. 그렇죠. 자, 항상 전부가 나오고 이제 두 가지를 비교해요. 경매에 나오면 경매 청구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럼 이 사람은 일부도 안 되고 전부도 안 돼. 이건 굳이 하려면 이 건물을 102로 102호에서 두 개로 나눠야 돼요. 그럼 이제 한 개의 건물이 됐으니까 이제 이 부분만 경매 들어갈 수 있지. 하지만 이걸 누가 나눠줘야 돼? 소유자가 나눠주는데 나눠주겠어요? 자, 근데 이제 문제가 얘는 그래서 경매도 못하고 얘한테 보증금, 전세금 2억도 못 받고 좀 안달안달 하고 있는데 다행히 얘의 또 다른 채권자가 있더라고. 얘가 또 한 1억 빌려주면서 이 건물에 전체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했어요. 근데 얘가 또 얘한테 돈을 못 갚아. 그럼 얘는 저당권이니까 이 건물 전부 경매 들어갈 수 있죠?
자, 그래서 다른 사람이 경매 쳐가지고 이게 경락이 됐어. 정이라는 사람한테. 경매 대금이 나왔네? 예를 들어 3억이 나왔어요. 아이고, 다행이다, 야. 자기가 저 건물 전부 뭐는 못했지만, 다른 사람이 경매 쳐서 그 건물 전부에 대한 경매 대금 3억이 나왔죠? 그럼 당연히 전세권은 경매 신청도 할 수 있지만 우선 변제도 받을 수 있으니까, 자, 이제 우선 변제, 우선 배당 받으려고 그래요. 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받을 전세금 얼마예요? 2억인데 이건 건물 전부에 대한 거예요? 일부에 대한 거예요? 근데 경매대금은 일부에 대한 경매대금이에요? 전부에 대한 경매대금?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얘가 요 건물 전부 경매대금으로부터 이걸 받아낼 수 있느냐, 아니면 이것도 반으로 짜게 해가지고 1억 5천 내서만 배당받을 수 있느냐, 이게 문제가 됐던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자, 그러면 전부 우선 변제는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그냥 눈치껏 시험에 자주 나온대. 그렇지, 있다고 해야지. 그러니까 시험을 내는 거지. 이놈도 안 돼, 이놈도 안 된다 하면 시험 문제 낼 이유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항상 시험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서 정리를 했느냐를 테스트하는 거라니까. 그래서 건물 일부 전세권 그럼 맨 물어보는 게 이거예요. 전부에 대한 경매는 된다 안 된다? 안 되지만 전부 경매대금에서 우선 변제 받을 수는 있다. 그럼 이 전부를 살짝 다른 걸로 바꿔요. 전세권의 효력이 미치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들어간다고. 그것도 뭘 얘기하는 거예요? 전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현 방식을 그렇게도 잡아주셔야 돼요. 자, 건물 일부 전세권 그러면, 자, 목적물 전부. 그럼 여기는 나머지 부분 이렇게도 쓴다. 왜냐하면 우리는 보이는 것만 가지고 문제 푸니까. 전세권의 효력이 미치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자, 우선 변제 나왔으니까 얘는 인정돼 안 돼? 돼. 근데 경매 신청 그러면은 안 돼. 그러니까 키워드니 전부를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자, 되셨죠? 예, 그 정도 보시고, 자, 문제 하나 푸시고 또 좀 쉬었다가 유치권 좀 보시고 마무리합시다. 자, 4번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그랬네요. 자, 32회 때 나온 건데, 전세금 지급은 전세권의 성립 요소 맞고, 당사자가 주로 채권 담보 목적을 갖는 전세권 설정했더라도 장차 전세권자의 목적물에 대한 사용 수익권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전세권 효력은 인정됩니다. 법정갱신 나왔다. 건물 맞네. 자, 보니까 등기 없이도 나왔으니까 할 수 있다. 됐고. 4번 전세권 존속기간 중 전세 목적물의 소유권이 넘어간다면, 대항력이 있으니까 양수인이 전세권 설정자의 지위를 뭐한다? 승계해서 이제 양수인 네가 전세금을 내줘라. 그 얘기고요. 자, 5번 건물 뭐가 보여? 일부. 그럼 쭉 봐. 건물 전부가 보이면서 뒤에 뭐가 보여요? 경매. 없는데 있다. 그래서 5번이 되겠죠. 자, 되셨죠?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용의문건 정리를 좀 해봤어요. 자, 좀 쉬었다가 이제 280페이지 이제 담보물건으로 들어갑시다.